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류의 우리 전압과 전류 파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번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전지에 5A 전류가 10분간 흘렀다. 이때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류 I는 식이 어땠었냐면 전류 I는 T분의 Q라는 식이 있었고요. 이 식에서 우리가 이 전기량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 식에서 전하 전기량 Q는 IT다. 그래서 전류와 시간의 곱이 전하가 된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값들을 대입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I는 전류를 의미하고요. 여기 문제에서 전류가 5A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전류의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T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은 10분간 흘렀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요 시간이든 요 시간이든 항상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 그쵸? 세크로 환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이라 돼 있으니까 얘를 초로 환산해 주시게 되면 얘는 시간은 1분은 60초니까, 그쵸? 이렇게 10 곱하기 60, 그쵸? 10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초로 환산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은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4번 3000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번이고요. 얘는 어떤 도체 중에 5초 동안에 4쿨롱의 전하가 이동하였다면 이 도체의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뭐 같은 문제죠? 방금 전에 제가 전류 I는 식을 뭐라 말씀드렸냐면 I는 T분의 Q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하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우리 전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시게 되면 전하 Q 얘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4로 주어졌고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 T는 시간 초로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간은 5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여기다 5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0.8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얘가 여러분 10의 3승이고 여러분 얘는 밀이니까 그쵸? 2번을 보시면 0.8 곱하기 10의 3승에 미리암페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미리가 얼마를 의미하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한다 했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0.8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번 1암페어 H는 여러분 아워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얘는 한번 식을 한번 제가 써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까 177번 문제에서 Q는 어떤 식이 있었냐면요. Q는 IT라는 식이 있었어요. IT라는 식이 있었고 단위를 써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는 전기량이니까 쿨롱이고요. 쿨롱은 어떤 단위랑 같은 거냐면 이 단위를 그대로 써볼게요. Q는 쿨롱이고요. I는 전류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죠? 암페어가 되겠고요. 얘는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시간은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쿨롱이라는 단위는 암페어 세크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쿨롱이라는 건 암페어 세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1 암페어 세크가 아니라 암페어 시니까 한번 써볼까요? 1 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쿨롱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누구랑 같은 단위다? 암페어 세크랑 같은 단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암페어 세크랑 같은 단위다. 쿨롱이란 건. 그래서 암페어 아워를 쿨롱으로 환산을 하라는 건요. 암페어 세크로 환산하는 소리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단위를 보면 암페어 같죠? 그래서 결국 암페어 아워를 암페어 세크로 환산할 건데 암페어와 암페어는 같으니까 환산할 필요가 없겠고요. 여러분 여기 누구? 아워를 누구로? 초로만 환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1시간은
몇 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얘는 3600초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시간은 3600초죠. 왜냐하면은 1시간은 1분이 몇 개 있어요. 1시간은 1분이 60개가 있다. 그쵸? 1시간은 이렇게 써볼까요? 1시간은 1분이 60초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1분은 몇 초로 환산할 수 있어요? 60초로 환산할 수 있죠. 그래서 1분, 즉 60초가 60개가 1시간이니까 3600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번은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다음 중 어떤 법칙과 가장 관계 있는가라는 법칙이고 여러분 얘는 너무 쉽네요. 그렇죠? 정답은 ohm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식을 써보게 되면 I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hm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I는 R분의 V, 얘가 ohm의 법칙이다. 답은 3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hm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ohm 법칙은 마찬가지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의미의 식이니까 I는 R분의 V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비례한다. 잘못됐고요. 2번. 맞네요. 그쵸?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얘가 맞겠고요. 3번.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죠. 그쵸? 잘못됐고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죠. 이승이 아니라. 그쵸? 맞는 건 2번이 정답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2번은요. 182번은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체 양단의 전위차, 전위차를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전류를 흐르도록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한다. 그렇죠?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다. 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 전원축의 전압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뭘 전원이라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을 전원이라 하는데 요 전원. 그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녀석을 전원이라 하는데 전압 측의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위차를 일으켜서 전류를 계속 흐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요 기전력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번. 15매 저항에 2A 전류를 흘렸습니다. 이때 저항에 전압을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보니까 저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어요. 저 저항은 R, 전류는 I가 기호가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전압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전기 회로의 3요소 저항,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식을 제가 ohm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ohm 법칙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I는 R분의 V가 ohm의 법칙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압을 물어봤어요. 전압은 V가 되겠고 V는 I, R.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압이라는 건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문제를 보니까 전류는 지금 2A, 저항은 10이 되니까 얘가 2 곱하기 10이 돼서 전압은 20에 단위는 볼트 이렇게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정답은 4번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4번. 어떤 저항에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1번. 지금 여러분 전류를 물어봤어요. 전류는 처음 몇 배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 저항에 전압을 줬죠. 저항은 R, 전압은 V, 전류는 I. 그럼 여러분 얘는 저항과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우리가 ohm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겠고요.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전류 I는 R분의 V가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류를 구할 건데 저항이 R이고
전압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1암페어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전압이 1이고 저항이 1이라면 1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번엔 I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번에는 R 다시 분의 V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는 저항이 1이고 전압이 1인데 지금 2번 I 다시는요. 저항을 20% 줄여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저항이 얼마였습니까? 1. 근데 이 저항을 20% 줄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항이 얼마가 된다? 얘가 20% 줄이게 되면 0.8이고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전압은 그대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1 나누기 0.8을 하시게 되면 얘는 1.25가 되겠네요. 단위는 암페어. 1.25 암페어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전류는 1인데 저항을 20% 줄이니까 전류가 1.25. 다시 말하면 전류의 크기는 처음에 1.25배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더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항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전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0.8이나 0.88은 답이 되지 않을 거고요. 저항을 20% 줄였으니까 전류는 계략적으로 20%가 증가한 1.25배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5번 같은 경우에는 R1이 3, R2가 5, R3가 5. 세 개의 그림과 같이 병렬로 접속한 후에 30V죠? 30V에 전압을 가했다. 이때 R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회로를 보시면 지금 어때요? R1과 R2와 R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회로에서 회로 소자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 걸리는 전압이 같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30V의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지금 R1이나 R2나 R3 모두 병렬일 때는 같은 30V의 전압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 했으니까 한번 구해본다면 I2는 어떻게 될까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2분의 V가 되면 되겠네요. R분의 V, 그쵸? 근데 I2는 R2분의 V가 되겠고요. 각각 값들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전압은 몇 볼트로 주어졌냐면 30볼트로 주어졌고요. R2는 얼마로 주어졌냐면 우리 R2는 5로 주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30을 5로 나눈 값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30 나누기 5가 되니까 얘는 6A가 된다. 너무 쉽죠? 그쵸?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86번. 직류 250V의 전압에 두 개의 150V용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했다. 지금 전원식의 전압이 250V라는 소리고 두 개의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했다. 이때 각 계기의 지시값 V1과 V2는 각각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네요. 단,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요. 첫 번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15kΩ이고 두 번째, 그쵸? 두 번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10k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요 놈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에 첫 번째 전압분배 법칙과 두 번째는요, 전류분배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둘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보게 되면 첫 번째 전압분배 법칙부터 볼게요. 이 전압분배 법칙은요, 어떤 회로에서,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전압분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류분배 법칙을 언제? 병렬 회로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분배는 직렬에서, 전류분배는 병렬에서 사용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전압분배라는 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직렬이니까 저항 R1과 R2가 직렬인 회로에 제가 여기에 V0라는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압을 나눠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회로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한다면, 그쵸? 이 녀석의 전압을 V1, 이 녀석의 전압을 V2라 했을 때 이 100V라는 전압을 R1과 R2가 나눠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80이면 여기 전압은 20, 여기 전압이 70이면 여기 전압은 3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한 100V의 전압을 이 R1과 R2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분배되는 법칙, 그쵸?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법칙이 전압 분배 법칙이 된다는 거고, 각각 V1과 V2를 구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V1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V1이라는 건 누구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까? V1이라는 건 R1, R2 중에서 R1 전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V1은 여러분 지금 이 R1 사이의 전압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R1, R2 중에서 R1의 전압을 V1이라 한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1 플러스 R2, R1, R2 중에서 V1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의 전압이었습니까? R1의 전압이다. 그렇죠? 전압을 얼마를 가할 때? 여기서 전체 전압 얼마였었어요? V0라는 전압을 가할 때. 얘가 V1이다. 이렇게 적성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V1이라는 건 R1과 R2 중에서 R1 전압이다. 얼마? V0 가할 때. R1과 R2 중에서 R1 전압이다. V0 가할 때. 이렇게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V2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식을 써주시면 되겠고, V2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전압이 됩니까? V2는 R1, R2 중에 R2의 전압이죠? 얘가 V2잖아요, 여러분. V2. R2 사이의 전압, 전위차가 되겠죠. 그래서 R1과 R2 중에서 R2의 전압이 돼요. 식으로 나타내면 R1 플러스 R2 분의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R1, R2 중에서 V2는 R2의 전압이 되겠죠? R2의 전압이다. 그쵸? 몇 볼트를 가할 때? V0볼트를 가할 때. 여러분 여기는 암페어가 아니라 볼트죠. 그쵸?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1과 V2를 구하는 요령, 각각 R1과 V1이라는 건 R1 전압과 V2, R2 전압을 구하는 요령.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전류분배 법칙이 있겠네요. 그렇죠? 병렬에서 전류분배 법칙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병렬이네요. 그렇죠? 병렬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회로를요. R1, R2고 V0라는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I0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렬에서는 전류가 나눠지는데 이 점을 통해서 이 점이라고 할까요? 노드라고도 하는데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I0, 나가는 전류가 이쪽 나가는 전류는 I1, 이쪽 나가는 전류는 I2가 되겠죠? 왜?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페어로 하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페어로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는 I0가 들어오고, 그렇죠? R1과 R2, 즉 I1과 R2가 돼서 나눠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류 I0는 I1과 I2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I1과 I2를 구하는 요령은 이 전압 분배하고 헷갈리니까 여러분께서 헷갈립니다.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I1을 구해볼게요. I1. 그러면 여러분 I1이라는 건 지금 어디의 전류입니까? R1의 전류죠. R1의 전류. 그쵸? 누구하고 누구 중에서? R1과 R2 중에서 R1의 전류가 되겠죠. 그쵸? 얘를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전압분배 법칙하고 우리 요령이 좀 다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는 I1이라는 건
R1과 R2 중에서 누구의 전류예요? I1은 R1의 전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R1의 전류를 구할 때는 R2를 써야 돼요. 그쵸? R1의 전류를 구할 때 R2를 써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때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였어요? 들어오는 전류는 I0. 이런 방법으로, 그쵸?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I2는 어떻습니까? I2는요. I2는 R2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네요. 그쵸? I2는 R2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얘는 R1 플러스 R2 분해. 그쵸? I2는 R1과 R2 중에서 R2의 전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얘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어땠습니까? R1의 전류, 즉, I1을 구할 때 R2를 썼던 것처럼, I2, R2의 전류를 구할 때는 위에 R1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들어오는 전류 얼마? I0를 곱해주시면 얘가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전압 분배하고 전류 분배 말씀드리면 V1 R1 전류는 R1 플러스, 죄송합니다. V1 R1 전압이네요. 그쵸? V1 R1 전압은 R1 플러스 R2분의 R1. V2 R2 전압은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돼야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류 분배에서 I1, R1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2, R2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R1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186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150V의 전압에,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250이네요. 그쵸? 250V의 전압에 250V의 전압을 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쵸? (150V) 얘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얘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전압계를 직렬로 좁혔겠다. 그렇죠? 각각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고요. 전압계에 저항이 주어졌네요. 그렇죠? 저항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연결했고? 직렬로 연결했고. 첫 번째 전압계의 저항은 15kΩ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전압계의 저항은 10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5하고 10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250V를 가했다. 그렇죠? 각각의 전압 V1과 V2를 구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V1과 V2.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V1을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V1은 일단 어떻게 되죠? 전압 분배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V1이라는 건 15와 10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 전압이냐면 15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15 플러스 10 분의 우리 전압을 구할 때는 자기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15에 곱하기 여러분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250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얘는 150V 그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2도 한번 같은 요령으로 구해볼까요? V2는 어떻습니까? V2는 지금 그쵸? 얘 전압이에요. 15하고 10 중에서 요 10의 전압이 V2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식은 15하고 10이 있는데 요 중에서 누구의 전압이다? 10의 전압이네요. 그쵸? 10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얘는 250이 되면 되겠고요.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00V가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V1은 얼마가 되고 지금 150V가 되고 V2는 얼마가 됩니까? 100이 돼요. 그쵸? 우리 계산기 눌러보시면 150과 10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 두 값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50이 되네요. 그쵸? 우리가 옳게 계산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항이 15kΩ, 여기는 저항이 10kΩ인데 항상 어떻습니까? 저항값이 큰 쪽이 전압이 크게 걸리게 돼 있어요.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V는 IR에서 그렇죠? 전류가 여러분 일정하다고 할 때, 1A라고 일정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항이 얼마면은요? 5ohm이면, 그렇죠? 전압은 5V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저항이 10ohm이라면 전압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1A에 저항이 5면은 전압이 5, 저항이 10이면 전압이 10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전압이 큰 쪽이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크게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15ohm 1.5배 저항값이 더 크기 때문에 전압도 1.5배가 더 크다. 그래서 150과 10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50V의 전압을 가했으니까 V1과 V2의 합은 기본적으로 25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두 개를 더하면 400이니까 요거 아니고 요것도 아니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V1의 저항은 15, V2의 저항은 10이니까 이쪽의 전압이 더 크게 되겠네요. 그렇죠? V1이 크고 V2가 작은 거. 그렇죠? V1이 더 작은 얘가 안 되겠죠? 여러모로 계산해봐도 답은 우리 2번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18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대로 해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때 I1은 어떻게 됩니까? I1은 R1과 R2 중에 R1에 흐르는 전류가 되니까 얼마에? R1 플러스 R2 분의 여러분 제가 전류를 구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R1에 흐르는 전류는 분자에 누굴 써야 되냐면 R2를 써주시면 돼요. 그쵸? 여기에 전체 전류 I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반대로 여러분 R2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하고 싶으면 R1, R1의 전류는 R2 이렇게 반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R2가 올라가 있는 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15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도요. 저항들이 이렇게 직렬로 3개가 있어요. 그쵸? 제가 전압 분배는 언제 쓴다 말씀드렸냐면 저항들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쵸? 각각의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이 전압이 분배되는 구할 때는 전압 분배 법칙을 쓴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누구? V2. V2는 여러분 저항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직렬로 5ohm이 있고 10ohm이 있고 20ohm이 있는데 누구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10ohm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10ohm. 전압을 쓸 때는 그대로 10을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전압이 얼마입니까? 105가 되겠네요. 105. 그쵸?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답은 30V. 그쵸? 이렇게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9번은요. 20, 30, 60 저항 3개를 병렬로 연결했대요. 그쵸? 얘를 본다면 20, 30, 60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30, 60ohm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60V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이때 전체 전류를 구하세요. 전체 전류라는 건 여기 전류 I0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요 I0라는 전류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고요. I1이라 할 거고 여기에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3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요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 I0가 들어오고요. 얘랑 얘가 돼서 나눠지잖아요. 우리 물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전체 들어오는 물은 I0가 I1과 I2와 I3가 돼서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I0는 누구와 I1과 I2와 I3의 합이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지금 얘는 20옴과 30옴과 60옴이 어떻게 병렬이잖아요. 병렬. 그렇죠? 그러면 병렬일 때는 전압이 모두 똑같이 걸리니까 각각의 전류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I1은 어떻습니까? R분의 V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전류, 그렇죠? R1분의 V가 되겠죠? 같은 유형으로 이 녀석은 R2분의 V가 되면 되겠고요. 이 녀석은 R3분의 V가 되면 되겠죠? 병렬이니까 전압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얘는 쉬우니까 암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은 저항이 20옴이고 전압이 60V니까 20분의 60이니까 몇 암페어? 3암페어가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되겠죠? 30분의 60이니까 2암페어가 되겠고 I3 마찬가지로 R분의 V가 되겠네요. 60분의 60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6입니다. 전류분배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합한 값이 전체 전류가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0번. 10옴과 15옴의 병렬 흐르에서 10옴에 흐르는 전류가 3이다. 전체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는 우리가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본다면 여기에 지금 10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옴이 있어요. 15옴이 있고 15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전체 전류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을요. 그렇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병렬일 때는 여기 전압이 모두 같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렬일은 전압 모두 같으니까 여기 전압 모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전압 어떻게 됩니까? 우리 V는 IR이 되니까 전류가 3, 저항이 10이니까 여기에 전압이 30V예요. 그렇죠? 그럼 물론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도 30V가 된다. 병렬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전압이 일치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 I는 뭐분의 뭡니까? 옴법칙에 의해서 R분의 V. 그렇죠? 그래서 R이 15, 전압이 30이죠. 그렇죠? R분의 V. 그래서 15분의 30이 되니까 2A가 돼요. 그렇죠? 여기는 2A. 그래서 15옴에는 3A 전류가, 15옴에는 2A 전류가 흐르는데 문제에서는 여러분 여기에 전체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합이 되면 되겠죠?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전체 전류니까. 그렇죠? 3, 2를 더해서 5더라. 정답은 4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번. 배율기는 그렇죠?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죠? 회로에 어떤 전압기, 그렇죠?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압계 직렬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배율기가 아니라 누구라면요? 분류기라면
분류기라면 전압계가 아니라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회로에 어떻게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말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2번.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압은 제가 병렬일 때 전압은 회로에서 일정하게 걸린다 했으니까 전압계는 병렬로 우리 연결하는 게 좋고 전류계는 직렬일 때 일정하니까 그쵸?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1번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전압계는 직렬이라고 하지 않았냐가 아니죠. 지금 191번 같은 문제는 전압계가 아니라 배율기, 그 다음에 분류기에 대한 내용이고 얘는 전압계, 전압계는 병렬일 때, 전압은 제가 병렬일 때 회로에 일정하게 걸린다 했으니까 전압계는 병렬로 놓고 전류계는 직렬로 놓는 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번. 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앞에서 암기했던 식이 있어요. 앞에서 암기했던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암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해를 시키면서 풀어드리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에 있는 식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눈금이 100V밖에 없는 전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압계를 써서 200V의 전압을 측정하려 한다. 최소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누구냐면 배율기입니다. 전압계 눈금은 100밖에 없지만 그쵸? 200V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쵸?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 제가 배율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5000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여기에 200V 전원이 있어요. 200V 전원이 있는데 이렇게 전압계가 있어요. 그쵸? 물론 이 전압계를 의미하고요. 눈금이 100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전압계 내부 저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000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눈금이 100밖에 없는 전압계를 사용해서 200V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연결하는 게 바로 배율기입니다. 이렇게 직렬로 저항 하나 달 건데 얘가 이 저항이 배율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전압 범위가 확대가 되죠, 여러분?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는 눈금이 100밖에 없는데 200V를 가했으니까 여기에는 그대로 얼마가 걸리면 되고요. 100을 그대로 걸고, 그쵸? 나머지 100V를 200 중에 100이 걸렸으니까 나머지 100V는 요 배율기에다가 100V를 걸어버리면 얘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금이 100밖에 없지만 100밖에 못 걸지만 저항을 하나 직렬 연결해서 그쵸? 100을 나눠줘서 200V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이 기계를 배율기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전에 V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IR이기 때문에 저항과 전압은 어떻게 된다 말씀드리냐면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요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근데 여러분 얘는 직렬 회로니까 전류가 일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0A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10A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는 저항이 일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저항이 큰 쪽은 전압이 크게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200V 중에 전압계 전압이 100V까지 걸 수 있으니까 여기에 100이 걸고 여기에 100V를 걸면 된다는 거죠. 그럼 둘의 전압이 어때요? 같은 전압을 가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같은 전압을 가하니까 전압은 같은 값에 저항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답은 얘는 똑같이 5000을 걸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000에 저항을 연결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 얘가 300이라 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대로 100인데 여기에서 감당해야 될 전압이 얼마?
200이 되겠죠? 전압계는 100V밖에 못 건다. 근데 이번엔 300V다라고 가정했다면 100을 감당하고 200을 감당해야 돼요. 얘가 전압이 더 2배가 크기 때문에 이때 저항은 만이 되면 되겠습니다. 만. 그렇죠? 만약에 400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얘가 100밖에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 얼마? 300을 감당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항보다 3배가 더 크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번. 키르호프의 법칙이다.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키르호프 법칙이 전류 법칙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 법칙이 전압 법칙이었었죠. 그렇죠?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의 합은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잘못됐어요. 1법칙은 전류 법칙이죠. 그렇죠? 얘가 맞죠? 1법칙은 전류 법칙이다. 그렇죠? 전압 강화와 기전력은 같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얘는 2법칙입니다.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합은 같다. 얘가 1법칙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다 보시면 되겠고 195번에는 임의의 접촉점에서 회로의 접촉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 유입 전류의 합은 흘러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렇죠? 얘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렇죠? 유출 전류와 유입 전류의 합은 같다. 다시 말하면 키르호프의 1법칙이다. 정답은 1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직류 회로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다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서 꼭 좋은 점수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제 푸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